제가 기자회견문을 먼저 읽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서리감원하고 충청북도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규제 철폐 없이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규제 철폐의 제일 앞에 서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온갖 규제의 멍에를 뒤집어쓰고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처지의 저와 충북이 앞장서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철폐 전쟁의 최선봉에 서겠습니다. 규제 철폐가 바로 국제 경쟁력, 또한 투자 유치의 필요充分 조건입니다. 규제 철폐가 혁신 중의 혁신이며 신성장 동력에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부 부처의 칸막이에서 오는 이기주의와 싸워야 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사고와 싸워야 합니다. 충청북도는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는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을 강화하는 데 장애와 족쇄가 되고 있는 규제를 없애고자 합니다. 첫째, 우송을 중심으로 4차 산업의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철폐 운동에 나서겠습니다. 우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이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우송의 농업진흥지역을 지키기 위해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 산업단지를 구로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신쇄국 정책입니다. 둘째, 중부 내륙시대의 관문이 될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철폐에도 앞장서겠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와 첨단 산업 화물 수송을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중부 내륙의 교통 물류의 중심, 관광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다중구제를 해소함으로써 충북 레이크파크 레네상스의 토대를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청남대는 불필요한 규제에 꽁꽁 묶여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남대 규제 완화를 통해 청남대가 대한민국 관광과 힐링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규제를 극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규제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북의 3대 규제를 뿌리 뽑는 데 주저함이 없이 나서야 합니다. 충북도의 규제 혁파 노력에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한몸을 바쳐 규제 철폐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충북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보고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을 살리는 규제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판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선 오산 제3산단 농업진흥지역은 지금 우리가 그 오송지역의 제3차 바이오 산단을 205만 평을 우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우량지역이고 농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하다는 그런 부동의 입장을 농림부가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국무총실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꼭 확보해야 된다는 것. 특히 지금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고 지금 국가의 성장 동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부지가 부족하고 또 바이오 산업이라는 것이 지금 이 지역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금 산업인데 이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규제를 풀고 공단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이 청남대 지역의 대청호의 규제가 다중규제로 묶여서 이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지금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자세히 조금 이따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규제 현황도가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청호 주변에 우리는 지역 가운데 한 군데만, 문이 한 군데만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팔당호 주변에는 네 군데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상응하는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해제를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반대로 청남대 근방에 반경 5km의 이 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청남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생각으로 있고 그걸 지금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만은 여기서부터 가서 좀 설명할까요? 우선 요건 누가 씁니까? 대청호 규제 현황도인데요. 일단 여기 대청댐 본체가 되겠습니다. 본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대청댐이고요. 상류지역의 중간 본류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여기 경계가 되겠습니다. 1980년도에 지정이 됐고, 다시 이제 90년도에 기존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특대 권역으로 1권역이 포함이 되어 있고 2권역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현재 파란 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현재 그 2002년도에 수변구역으로 추가 지정이 돼서 중복 규제가 지금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대청호의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청댐 문인면 소재지가 현재 당초에 저희 80년도 11월에 지정될 때 이 부분을 제외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이제 팔당입니다. 팔당은 1979년도 7월에 지정을 했는데 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할 때 하나, 둘, 세 군데, 네 군데를 제외하고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평방키로가 되겠고 저희 대청호는 0.27평방키로가 현재 보호구역 안에 제외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청남대 5평방키로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은 5.27평방키로가 해제가 되는 거고 여기는 4.2평방키로가 해제가 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청남대가 이제 육지로 된 청남대고 여기는 이제 수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문화관이 있고 수자원공사, 여기는 대청댐 구도로 옆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청남대가 되겠습니다. 청남대 자체는 현재 1.8평방키로가 되겠고 수면과 기존에 있는 수자원공사 전망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5평방키로를 우선적으로 해제 요구지역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옛날 지도 하셨으면 옛날 지도 많이 준비된 거예요. 그동안 환경산림국장으로 일했던 우리 전한안전실장이 좀 설명을 조금 부연해 드리겠습니다. 성남 대청호 근방의 규제와 관련해서. 사진이 좀 크려가지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초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1980년도 지정 당시에 그때는 처음에 그때 국토 건설부와 우리 충청북도는 15평방킬로미터면 되겠다라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50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한 10배가 되는 150평방킬로미터로 이렇게 많은 넓은 면적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 한가운데에 청남대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자료까지는 찾았습니다만은 왜 15평방킬로미터에서 150평방킬로미터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10배 이상 증가를 하느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청남대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많은 어떤 보안에 어떤 그 좋은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추정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의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이렇게 그 150평방킬로미터로 묶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이런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이런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뭐에 의해서 이렇게 10배에 가까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연에 설명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의 상수원 보호구역 15평방 정도가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것이 150평방미터로 확대돼서 과잉 규제가 됐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때는 이 청남대가 대통령 별장이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이것이 확장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 따라서 지금 대통령 별장이 지금 해제된 상황에서 이 청남대를 포함한 이 지역의 과도한 규제가 풀려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항을 볼까요? 이게 지금 그 공항에 두 레인입니다. 이 레인 하나가 있고 여기 그 두 활주로가 있고 두 활주로가 지금 있는데 여기에 지금 F-35 전량이 여기에 지금 군 기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군 기지 이게 지금 신활주로를 쓰고 있나요? 구활주로를 쓰고 있나요? 혹시 아는 분 없나요? 밖에 구활주로가 뒤에 파란 녹색 부분이 신활 아니 그런데 군이 주로 쓰고 있는 게 어딘가요? 녹색 부분만 밑에 부분 있는 활주로입니다. 구활주로. 여기를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는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걸 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1.3이라는 얘기도 있고 1.5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군이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0.5 내지 0.7의 활주로를 가지고 지금 이 공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슬롯인데 슬롯이 그 1시간 내에 뜨고 내릴 수 있는 비행기 허용된 비행기의 양이 현재는 6회선입니다. 6회선이 있고 토요일만 7회선으로 이번에 그 허용이 된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6회 내지 7회선 정도가 허용이 돼 있는데 지금 영종도 같은 데는 24, 25회선이 뜨고 내리고 있고 거기는 활주로를 다 합쳐서 60회선이 동시에 1시간에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활주로의 그 트래픽을 가지고는 앞으로 국제선 내 그 이동 또 747과 보잉은 아예 지금 우리가 뜰 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특히 화물기가 지금 필요한데 화물기를 띄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문제지만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공군이 여기서 나가주면 좋지만 못 나간다면 적어도 활주로 하나를 더 놔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정부에다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결정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10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 활주로의 개보수 문제를 포함해서 또 활주로를 연장해서 소위 747이 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한 또 슬롯을 우리가 적어도 10회선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이것이 다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항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에 물류가 다 한국 물류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기는 지금 배터리나 바이오나 또는 재생에너지의 하나 퓨셀이나 또는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화물 물류가 아니라 항공 물류로 가고 있는데 항공 물류를 전부 다 영종도로 가서 실어 날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공항이지 실제로 이 지역의 투자 유치나 또 앞으로의 물류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규제 말고도 국립공원 규제 문제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규제를 가지고 정부에 이걸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가 어떻게 생각하든 또 나라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제는 우리가 제기하고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지금은 문제 제기는 충분히 된 그런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정부에 건의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중부 내륙 지원에 관한 법률 속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하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기다리지 않고 지금 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이제 정부 규제철폐 전쟁에 최선봉에 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좀 쓰시는지 좀 궁금하고 페이스북에는 감방에 가겠다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어떤 좀 방법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좀 투쟁하시겠는지. 제가 그거는 페이스북 SNS상의 표현이고요. 그런 각오로 일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것은 우선 도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국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돼 우리가 이걸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국회와 그리고 정부 부처 또 다른 지방자치체가 우리하고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항 같은 경우는 아마 대구 신공항 같은 데도 그런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고 또 이 지금 대청호 문제는 대전시 또 세종시 이런 쪽과도 같은 동병상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같이 협조하고 힘을 합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자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원도와 힘을 합쳐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방자치체와 또 지사들, 시장들과의 인식을 같이 하고 힘을 합치는 문제 그리고 정부 부처의 공무원과 또 장관들을 설득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청와대를 포함한 수석들과 이런 분들의 우리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문제 이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오늘 오전에 페이스북에 보다 보니까 김기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해서 지사님의 규제 요구 계약에 대해서 범국민 운동을 전개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제 정부와 정치권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전략과 대응 어떻게 될지 부탁드립니다.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어느 정부든 다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얘기했고 어떤 분들은 전봇대 규제를 빼겠다든지 또 무슨 정권을 걸고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규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규제 개혁, 대통령께서도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관들과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말단으로 내려와서 지방자치 조직에서 규제가 완화되고 그것을 체감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우리 당의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 있지만 아마 두 후보께서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당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와 또 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해나가면서 조율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신
3상단 관련해서 시국장님께서 좀 설명이 안 해주신 다른 한 분이 조금 아까 형식처럼 말씀해 주신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 방송 형식 때문에 인터뷰가 별도로 필요한데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 설명하고 맛을 보시. 주간조선과장 서동석입니다. 가운데를 모셔요. 보성 3상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들을까요? 괜찮아요. 예, 됐습니다. 이 지역이 이 부분이 오송역이 되겠습니다. KTX 오송역. 이 부분은 지금 동진강으로 명칭을 변경 중인 미호강, 그리고 이 부분은 세종시와 경계인 지방하천 조천이 되겠고요. 이 선이 청주에서 조천을 가는 국도 36호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205만 평. 저희들이 재작년 12월 27일 날 국토부에 그 사업 승인 신청을 했고, 작년 6월 10일 날 국토부가 농식품부에 농지 전용 협의 요청을 해서 작년 11월에 농지 전용이 이제 고등위가 된 상태입니다. 농지 전용 고등위 사유는 첫 번째는 농업진흥 지역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주 수요를 못 믿겠다. 그래서 면적을 좀 줄여라라는 부분하고, 또 토지 이용 계획상 주거 지역이 면적이 많지 않느냐,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였었는데, 저희들은 입주 수요가 그 전체 산업시설 용지의 273%입니다. 그래서 한 2배 반 이상 수요를 초과하고 있고, 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는 요즘은 그 산업단지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정주 여건을 갖춰야지 기업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정주 여건을 갖추는 것이 전국적인 트렌드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정주 여건을 어쩔 수 없이 갖춰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농식품부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 축소 없이 205만 평에 대해서 면적 축소 없이 금년 상반기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 승인을 받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오전에 그 투자 유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정당이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라든가 목표, 네네,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타할 당시에 입주 수요를 충족을 시켰고요. 입주 수요 충족 방법은 입주 의향서를 받는 방법, MOU를 체결하는 방법을 통해서 했고요. 또 예탁 후에도 저희들이 MOU를 상당 부분 체결해서 입주 수요가 27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입주 의향 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입주 수요를 확보한 기업 중에서 한 개 기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 기업을 빼놓고는 전부 입주 의향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산업단지 분양할 때까지 쭉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보송 3상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했던 투자 유치 이걸 보통 그거는 내일 시간을 내서 다시 보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그 경제부지사하고 자세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나 따로 요거 관련해서는 농림부에서는 100만 평 정도를 먼저 해라, 이렇게 그런 제안도 있었는데 저희가 장관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100만 평이 불가한 이유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카이스트 그 바이오 캠퍼스를 좀 여기에 들여올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30만 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대되는 그런 고등학교 또 여러 가지 국제고등학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거의 40~50만 평밖에 남지 않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바이오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불가하고 경제성도 없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 평, 최소한도 180만 평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 숫자는 의향 자체를 몇 개인가요? 207%라고. 90개요.
190개 기업입니다. 지금 아까 이제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3.3단 관련해서 이제 공기 전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이제 계획상에는 상반기 안에 어찌됐든 그 계획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림부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국무총리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국토교통부가 이것을 국무총리실에 가서 상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간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걸 관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런 일들이 불거졌고 청와대가 이걸 조정을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우리는 이게 되더라도 언제 이 공단이 입주가 가능하죠? 실제 선부장을 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지나야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확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국무조정실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현안 조정을 거치지 않고 타결하기를 바라고 또 정부에도 그걸 지금 저희가 관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철 폐해 같은 경우에는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연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북이 주도해서 어떤 협의체 구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그 시도지사 협의회 가면 거의 80~90%가 각 지역마다 이런 규제 완화의 문제 또 현재 잘못되어 있는 법령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위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안별로 같이 공조할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청호 문제는 대청호 문제대로 또 공항 문제는 공항 문제대로 또 산단 문제는 산단 문제대로 그 의식을 같이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연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청주공항 관련해서요. 아까 에어카고 쪽으로 물류 쪽 문제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인력 수송하는데 여행객 수송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도 공항 이사장을 불러서 이사장인가? 공항장? 청주공항장입니다. 공항장을 불러서 긴 우리가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320만입니다. 320만을 이용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청주공항은 지금 코로나가 해소된 상황에서 지금 그 동탄 안성을 통해서 저기로 오는 차가 기차가 오고 그것이 지금 4차 계획에 편입되어 있고 또 우리 광역철도망이 지금 대전 세종 거쳐서 지금 그 청주공항으로 오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앞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청주공항 500만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올해만 해도 400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탈출로 문제와 이 문제를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화물 카고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안에 그 승객을 태우고 밑에 화물차를 해서 운송하는 항공물류 이거를 우리가 가장 경제성이 높은데 그거를 확보해야 되고 또 화물기를 필요하면 띄울 수 있어야 되는데 화물기를 띄우는데 무슨 제주에다 띄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국제선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틀란타나 호브라고 할 수 있는 아틀란타나 프랑크푸르트나 뭐 상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활주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747 같은 것들이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화물 카고가 양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으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해야 된다 그 생각하고요. 그래서 활주로 연장 문제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명품 물류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명품을 시키게 되면 24시간 내에 전국에 배달이 돼야 하는데 그 명품 물류에 가장 유리한 지금 공항이 청주공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리면 전국이 2시간 내지 3시간 내에 다 물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다 고려해보고 또 코로나 이후에 레이크파크 이후에 소위 여기에 몰려들 수 있는 관광객 수요를 고려해 본다면 청주공항은 앞으로 폭발적인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하기 위한 항공 노선의 완비, 활주로의 정비 그리고 이 사람들 받을 수 있는 터미널의 정비 이런 문제들이 다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그 판단 관련해서 제3사무분업까지 관련해서 이게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강력한 대응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뭐 국무조정실이라든지 뭐 대통령실에 대한 그런 설득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 전부터 이제 사실은 계속해서 해왔던 부분들이고, 실제로 앞으로 이거를 이제 그 올해 상반기 내에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구체적인 대응이라든지 대안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투트랙인데 하나는 지금 현재 요번에 이제 여객체 사이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크게 이게 전국의 이슈로 부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의 그 안건 조정 협의 과정을 통해서 조정이 되거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반기 중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질문 더 없으시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